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온갖 섬뜩한 우주의 대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.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최근 먼 은하에서 두 블랙홀이 곧 충돌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 게다가 무려 충돌하는 건 일반 블랙홀이 아닌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.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?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아직 모르시는 여러분, 여기는 토픽입니다. 이제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블랙홀 충돌. 블랙홀은 희귀한 천체입니다. 그것은 이 천체가 극소수의 꽤 큰 질량의 초신성에서만 태어나기 때문인데요. 얼마나 드문가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반경 수천 광년 안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. 이것만으로도 두 블랙홀의 충돌이 얼마나 희귀한 현상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관측되었을 때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. 예를 들어 2019년에는 검출기 리고와 벌고를 통해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거리에 있는 매우 큰 두 블랙홀의 충돌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항성질량 블랙홀이라 불리는 일반 블랙홀보다 더 희귀한 천체가 있는데요. 그것은 당연하게도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. 은하계와 같은 대형 은하에는 수천 개의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에 비해 초대 질량 블랙홀은 보통 한 개의 은하당 한 개이며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모든 은하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 은하단에서 안드로메다 은하, 우리 은하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삼각형자리 은하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이렇게나 드문 건 그 탄생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는데요. 이러한 블랙홀은 은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, 은하 중심부에서만 형성됩니다. 그런 조건이 아니면 태양의 수백만 배 혹은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진 컴팩트한 천체가 태어날 정도의 대량의 물질은 모이지 않습니다. 따라서 초대 질량 블랙홀의 충돌은 일반 블랙홀의 충돌보다 더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려면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가진 두 은하가 충돌해야 하기 때문이죠. 그러니 이러한 우주의 대변동을 곧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최근 발표가 과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전대미문의 사건. 이 발견의 영예를 얻게 된 건 중국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. 그들에 의해 지구에서 약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SDSS J1430 플러스 2303 은하의 중심에서 평소와는 다른 활동이 발견된 것입니다. 다른 은하와 마찬가지로 이 은하의 중심에도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초대질량 블랙홀을 조사하고 있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기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이 블랙홀이 방출하고 있는 X선에 평소와는 다른 변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. 최종적으로 관측 대상인 초대질량 블랙홀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두 개의 블랙홀의 총 질량은 태양의 약 2억 배,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50배 가까이 됩니다. 아무래도 두 블랙홀은 질량이 거의 같은, 즉 각각이 태양의 1억 배의 질량을 갖는 것으로 보였습니다. 이 두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. 즉 이것은 초대질량 블랙홀 쌍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. 게다가 양측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몇 년 후면 두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충돌해버릴지도 모릅니다. 이 대변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유일무이한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어쩌면 그저 단순한 블랙홀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대규모 이벤트의 피날레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. 즉 두 대형 은하의 충돌, 게다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은하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역시 상당히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보통 두 은하가 충돌할 때 한 은하가 다른 은하보다 훨씬 큰 경우가 보통입니다. 즉,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단순히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. 예를 들어 우리 은하수는 지금까지 많은 작은 은하를 삼켜왔을 것입니다. 흡수된 은하는 큰 은하의 중심을 같은 속도로 도는 별의 집단, 항성 스트림이 됩니다. 지금까지 은하수가 대등한 라이벌과 충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현 시점의 SDSS J1430 플러스 2303 은하는 이른바 타원 은하인데요. 즉, 이 은하에는 우리 은하에 있는 팔이나 막대와 같은 큰 구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. 타원 은하는 이름 그대로 타원형을 하고 있습니다.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찌그러진 구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. 옆에서 보면 타원형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.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이 또한 SDSS J1430 플러스 2303 은하 역시 서로 강한 영향을 줄 정도의 질량을 가진 두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증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. 이 은하들은 본래 소용돌이 은하나 렌즈형 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서로 중력이 작용하면서 팔과 디스크, 벌지와 같은 뚜렷한 구조를 잃게 되었습니다. 엄청난 인력이 말 그대로 항성을 핥히면서 구조를 가지지 않은 우주 규모의 눈덩이 비슷한 덩어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. 이 눈덩이에 포함된 눈의 결정 하나하나가 항성입니다.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. 다른 타원 은하와 마찬가지로 이 은하에는 성간가스가 거의 없는데요. 이는 즉 이 은하에서는 새로운 항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수십억 년 뒤 은하가 노쇠하면 나중에는 수명이 긴 주황색 외성이나 적색 외성만 남게 됩니다. 어쩌면 성간가스는 은하끼리 충돌했을 때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. 또한 만일 이 은하의 행성에 생물이 있어 대규모 대변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우선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고요. 또 다른 이유로는 매우 긴 항성 간의 거리를 들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충돌한 항성이 몇 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이웃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잘 끼어들어서 항성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? 이제 몇 년 후면 두 개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충돌하여 두 은하의 합체가 완료됩니다.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블랙홀은 이미 오래전에 충돌을 했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DSS J1430 플러스 2303은 지구에서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이기 때문입니다.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하는 10억 년 전의 모습이고 지구상의 생명이 따뜻한 바다를 나와 육지로 올라가기 훨씬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충돌을 가까운 장래에 와서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과연 어떤 충돌일까요? 그건 딱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. 이런 대변동을 관찰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.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초대 질량 블랙홀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. 새로 태어나는 블랙홀의 질량은 충돌에 관여한 두 블랙홀의 총 질량을 약간 밑돌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질량의 일부가 중력파에 소비되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.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. 아무래도 우리는 다시 없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. 과학자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? 충돌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영상을 SNS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